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또 한 주가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둘째 주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취업 기사 중에서 또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기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첫 번째 기사는 좀 뭐라고 할까요? 희망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구나 라는 걸 느끼면 좋을지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대학 졸업한 사람 5명 중에 2명만 취업했다. 5명 중에 2명만 취업했다라고 하는 것은 3명은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되게 좀 긍정적으로 쓴 것 같지만 요 만이라고 하는 게 조금 걸리네요. 5명 중에 2명, 즉 절반 이상이 취업을 못했다라는 게 되겠죠. 취준생의 37.7%가 최종 합격 회사가 있지만 입사 포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만 보긴 힘들겠네요. 그쵸? 최종 합격한 데가 있지만 안 간 거니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올해 2월 대학 졸업생들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쵸. 근데 요 위에 있는 요 제목 밑에 있는 요거처럼 사실상 뭐 원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취업을 했냐라는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또 이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또 아니겠네요. 자, 메타커리어 플랫폼 자코리아, 메타커리어가 됐나요? 자코리아가. 자커리아가 2024년 2월 대학 졸업자 67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취업 성공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했더니 현재 취업에 성공, 곧 입사 확정된 곳이 있다라고 답한 이들은 39.8%, 나머지 60.2%는 아직 구직 활동 중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뭐 통계, 설문조사한 자료를 꼭 늘 말씀드릴 때는 뭘 말씀드리냐? 그렇죠. 이 674명을 어디서 했는데요? 그렇죠. 어느 대학교에서 했는데, 길거리에서 했어요? 누굴 대상으로 했는데, 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어디서 했는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따지진 말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표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 60.2%는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성공하지 못한 이들에게 왜 떨어졌냐? 그 다음에 하반기 취업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했다라고 했고요. 그러자 취업 눈높이를 낮추기보다는 원하는 기업에 합격할 때까지 구직 활동을 계속하려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눈높이를 낮추지 않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곳을 가겠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된 분들. 근데 이제 슬슬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야, 눈높이를 이제 좀 낮춰야 되겠구나. 원하는 기업이 나를 찾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좀 중요한데, 이 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밑에 봅시다. 눈높이를 낮춰 당장 어디든 합격하면 입사하겠다는 아직 17.7%. 뭐 좋게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아직 배가 덜 고프구나.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이게 맞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디든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은 41.1%로 나는 원하는 곳에 갈 때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해가 지나더라도 괜찮아. 원하는 곳에 합격할 때까지 하겠다. 41.1%. 이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런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 시간을 따져야 됩니다. 나이는 계속 먹고 있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해요. 집안이 좀 빵빵해요. 야, 너 취업 준비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슬슬, 야,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더라도, 야, 이거는 사실상 사기업이 올해가 지나더라도 요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물론, 예,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올해가 지나더라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필기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아무튼 제 생각은
요걸 딱 보거든 제 생각은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기회를 보시는구나. 좋습니다. 미취업자 중 40%는 자발적 취업 준비생. 어떻게 긍정적인 기사인 거예요, 이건. 37.7%, 그중에 37.7%가 최종 합격한 회사가 있음에도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성공한 이들 중에서도 57.5%가 최종 합격한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좋습니다. 왜 그만뒀냐? 처우 불만족. 그 다음에 입사할 기업을 고를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연봉이죠. 전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조금 오래 봤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었죠. 올 2월 대학 졸업자 5명 중 2명만 취업했다. 근데 이거는 뭐 취업을 못했다라기보다는 원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입사 포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표가 좀 중요했죠. 2월 대학 졸업자 5명 중 3명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때 취업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41.1%가 올해까지 목표한 기업 취업 위해 구직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저기에서 취업에 그 성공하셨던 분이 계실 거고 떨어지셨던 분이 계실 텐데 준비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한번 성공해 보신 분들은 또 성공하실 확률이 높아요. 제일 큰 거는 저는 성취감,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떨어지고 또 하반기에 해봐야지 라는 것과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 합격을 했다. 저 최종 합격까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서류가 붙은 게 아니라 그래도 면접 전형까지 진행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뚫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역량이 조금은 길러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면접장까지 가셔서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으셔서 자소서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약간 기술적으로 쓰는 부분, 면접이라고 한다면 더 맛깔나게 말씀도 하시고 면접관의 뇌리에 딱 박힐 수 있게 그렇게 이미지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직 한 번도 어딘가에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서류를 뚫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자소서도 저도 강의할 때 이제 챗GPT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자소서를 이제 못 쓴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기술적으로 잘 쓴다라기보다는 소재가 조금 별로여서 합격할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SK 하이닉스 자소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반도체를 가고 싶어 하면은 그냥 반도체를 가고 싶다. 그다음에 반도체와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 난 마이너스가 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자소서를 쓴다라거나 면접을 본다라거나 이런 기술적인 면보다는 저는 일단 내가 핵심 소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무엇인가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번 방학 동안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1.1% 뭡니까 이게? 표가 맞나요? 41.1이 구직활동하겠다. 41.1이 원하는 곳 합격할 때까지 구직활동하겠다. 표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넘어간다면 두 번째가 원하는 곳에 가겠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단 말이죠. 원하는 곳이 나를 받아준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쟤네가 받아줄 때까지 내가 계속 취준생의 뭐 이렇게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취준생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거냐 이럴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기업들은 뭘 봅니까? 경력을 본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하면 내 소재가 다 기업에서 일한 소재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딘가에 최종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너무 구린의 산안이다. 정말 지읒, 시옷 우리가 흔히 비아냥거리는 우리가 흔히 약간 얕잡아 보는 약간 평가가 안 좋은 그러한 지읒, 시옷 기업 같은 데가 아니라면 저는 들어가셔서 돈도 버시고 어차피 할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자소서도 쓸 만큼은 썼고 어차피 면접 보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어떤 스킬을 기를 필요가 없고 유일하게 필요한 건 소재. 근데 그 소재를 어찌됐건 기업에서 내가 일을 한다면
그 소재가 훨씬 더 갖고 있는 소재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좋은 소재로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원하는 곳에 합격할 때까지 가는 건 좋지만 그냥 일단 회사 생활 하시면서 거기서 경력을 만드시면 그 힘든 인턴, 그 힘든 현장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서 일하면 왜 이직했냐. 그래서 뭐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예전과 좀 다르거든요. 그냥 이직한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별로 안 좋은 회사에서 좋은 회사로 다 이직하려고 하잖아요. 반대의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반대의 경우라면 약간 진정성을 의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직하는 것도 그렇고 편입하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결격 사유는 안 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 속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굳이 왜 그만둡니까? 회사 일 하시면서 저는 취준하셔도 될 것 같고, 단 일이 너무 빡세.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내가 완전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그러면 나오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내가 해보니까, 한 3개월 돌려보니까, 내 시간도 남고, 괜찮겠다. 거기서 하시면 돼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향 지원하겠다, 17.7%. 예, 저분들은 아무래도 좀 쓴맛도 보셨고, 상황 자체가 오래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하향 지원 일단 하세요. 들어가셔서 넘어가시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케이스인지. 근데 그냥 취준생의 신분을 유지하지 마시고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경험하셔서 그걸 잘 녹이시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까 나왔던 거죠. 왜 그럼 포기하냐? 처우 불만족, 연봉 수준 등 처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건 뭐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내가 일하는 데가 제일 힘들어요. 남들이 뭐라건 간에 내가 일하는 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봉이라도 많이 주거나 뭐 그래도 니네 회사는 이게 좋잖아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정말 다닐 필요는 없는 거죠. 음. 합격한 기업의 연봉 수준 등 처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다른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면접 과정 등 저건 오히려 전 저게 중요할 것 같네요. 해당 기업에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면접을 자꾸자꾸 보시면 해당 기업이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지 바로 느끼게 됩니다. 아, 이 기업은 되게 조용하구나. 이 기업은 되게 활기차구나. 이 기업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네. 이 기업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네. 그 다음에 그 인사 담당자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면접 보는 그 과정 중에 체계적인지, 뭐 연락은 일정하게 하는지, 나한테 공지한 대로 진행되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 회사는 글렀다.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저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업 평판, 리뷰 등이 좋지 않아서 저거는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자기 회사를 좋다고 칭찬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 어느 정도 좀 걸러서 들을 필요도 있고요. 합격한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러면 다니다가 이직해야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처우불 만족. 좋습니다. 뭐 내가 나오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쳐가는 정거장으로서 그 기업엔 좀 죄송하지만 정거장으로서 여긴다면 근무하시면서 먹어봐야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아는 거잖아요. 회사도 다녀봐야 그런 걸 알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고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오시는 이유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연봉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이 제일 힘들고 연봉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복리후생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그래도 좀 다닐 맛이 나죠. 이건 뭐 여러분이 당연히 따져야 될 조건이고 저한테도 여기저기 붙었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아주 쉽고 단순하게 돈 제일 많이 주는 대로 가라.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가지고 남의 일 가지고 같이 똑같이 비교해서 내 일이 힘들다, 네 일이 힘들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제일 힘들다니까요.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돈은 많이 받잖아. 그래야 조금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연봉이라고 보고 그다음 출퇴근 거리 저게 이제 아무래도 좀 공공기관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퇴사하시는 이유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멀어서 그것도 되게 큽니다. 뭐 정규직 여부, 고용 형태, 규모, 소재 위치, 저기 있네요. 소재 위치가. 근무 환경 등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붙고 나셔서 좀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붙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최선을 다해서 일단 붙으신 다음에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 취업 못한 분들이 좀 있네요. 약간 마음이 놓이시죠? 나만 못 간 게 아니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나는 어디에 집중해서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는 좀 두 번째 기사인데요. 두 번째 기사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재밌더라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신병훈련소 42개 대학으로 들었다. 무슨 말이냐? 계약학과라고 하죠. 계약학과. 그래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대전 2024 웨이퍼 전시대 있다. 죄송합니다. 뉴스를 봐야 되는데. 가천대, 동국대, 성대 등 42개 대학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단기 집중 훈련을 운영한다. 네, 단기 집중. 그래서 이제 부트캠프라는 걸 하는 건데 반도체 분야에서 18곳, 그다음에 2차 전지 4곳, 죄송합니다. 2차 전지도 4곳이군요. 바이오도 4곳,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3곳, 항공우주 3곳. 그러니까 반도체가 18곳, 2차 전지 4곳, 바이오 4곳, 디스플레이 4곳, 항공우주 4곳, 3곳. 이렇게 좀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18, 4, 4, 3, 3. 그래서 부트캠프. 이게 코멘토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부트캠프에서 명칭을 따온 이 사업은 해당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들을, 근데 사실상 전공한 대학생들이 높을 텐데, 근데 이제 취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라는 겁니다. 선정된 대학은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고요. 교육부가 최장 5년간 매년 최대 15억 원, 3억씩 주겠다는 거네요. 이런 거 보면 이제 3억씩 찔끔찔끔 주면서 이제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부를 보겠죠. 그래서 교원 채용, 그다음에 실습 시설 확보 등 이런 대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대학교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좋죠. 인기가 많겠네요. 자, 교육부와 대학들은 부트캠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겐 마이크로 디그리 등 인증을 받아 관련 분야 취업의 자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무래도 코멘토의 그 과정을 좀 벤치마킹 할 것 같고, 교육부와 대학에서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업들이 뭐 가산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코멘토보다는 인정해 줄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한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약간 좀 아이디어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였죠. 반도체 2차 전지 신병훈련소 42개 대학으로 늘었다. 이건 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가 18개 학교란 말이죠. 경기대가 원익 QNC, 경남대 해성 DS, 경일대가 텔레칩스, 구미대 CMTX, 저건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대구대 네페스 유명하죠. 그럼 대림대 YS테크, 동국대가 YC, 동의대가 세닉, 선문대, 피롭틱스가 선문대로 갔네요. 우송대도 있네요. 우송대 광전자, 인하공전이 탑엔지니어링도 유명하죠. 청주대가 하이딥, 하나마이크론이 평택대네요. 저기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한경국립대가 KC텍도 유명하죠. 가온칩스가 외대. 그 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가 한양대 DB하이텍. 야, 한양대 에리카로 갔네요. DB하이텍이 한양대 에리카. 좋은데요. 홍익대가 LX 세미콘. 오, 다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기업도 있을 거고 모르는 기업도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물론 대기업군도 있긴 한데 협력 업체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좀 보시고 내가 반도체를 타겟으로 하겠다. 그럼 사실상 하이닉스는 학교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간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삼성전자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필요한 반도체 역량을 쌓기 위해 그 흔히 듣는 반도체 교육과정, 뭐 실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넘어가시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대학교에 다니고 계신다. 이걸 어떤 식으로 뽑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재학생, 졸업생 위주로 하겠죠. 그래서 저런 데에서 부트캠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도 붙으니까 아무래도 잘하시면 뭐 또 서류 전형 통과라든지 혜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가 4개밖에 없네. 대주전자, 포스코 홀딩스, 동국대, 금양, 에너지 솔루션 뭐 좋은 거 다 있네요. 야, 인기 많겠네요. 저 대학교들. 그 다음에 바이오가 바이넥스, 움트, 카보 엑스퍼트, S바이오, 메딕스. 저는 저기서 바이넥스밖에 모르겠네요. 아무튼 바이오, 가천대라고 가천대가 들어가 있군요. 디스플레이는 코닝, 성대, 메가센, ELP, 한양대 에리카는 여기 또 있네요. 디스플레이까지. 그 다음에 항공우주가 조선대, 조선대 화이팅입니다. 에어빌리티. 그 다음에 청주대, RH 포커스. 그 다음에 항공대는 뭐 대한항공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한 교육 과정인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저런 기업들이 이 학교 학생들을 좀 뽑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뭐 이런 교육을 해주는 것도 어딥니까? 저는 이건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저런 학교를 뭐 지원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좀 같이 지원해서 같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 좀 묶어놓은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그런 교육들 하면 좋잖아요. 어찌됐건 뭐 대한민국의 이공계분들의 제 원탑이 의사 되는 거라 한다면, 그 부분은 뭐 그들만의 리그기 때문에 빼놓는다면, 그래도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나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이잖아요. 또 요즘 잘 나가는 방산과 항공우주 이런 쪽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딱딱 묶어서 대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교육 과정들을 좀 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한 달은 원익이 하고 한 달은 해성 DS가 하고 해서 그런 교육 과정들을 열어준다면 우리 취준생분들이 조금 더 여기저기 갈 수 있을 텐데라는 좀 희망사항도 좀 가져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의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부트캠프잖아요. 결국엔 이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코멘토에서라고 하는 그 돈 내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있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걸 돈 내고 해라 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좀 하긴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공계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이라 이런 비슷한 것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데에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생산직으로라도 그런 기회를 또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고 한번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기사를 또 봤습니다. 아직 5명 중에 2명밖에 취업 안 했다고 하니까 너무 상심 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이게 바로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후 팔로업 된 거는 못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학교에서도 혹시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이런 교육들도 개인적으로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